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소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미국이 삼성이나 SK 반도체를 억압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미국의 삼성, SK 반도체 죽이기에 대한 대처 방법,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의 삼성과 SK그룹에 대해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철수하라고 이렇게 지금 종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철수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그 패권 전쟁 속에서 줄을 잘못 서게 될 경우에 나라 전체가 조선 말기에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던 것 같은 비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은 종합적으로 제가 보건대 윤석열 정권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와 같은 시그널들이 풍겨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삼성과 SK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을 받고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압력을 놓고 있다는 이 사실인데, 이건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다가 각 회사의 회계 자료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보조금의 75%는 다시 환수해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지금 달고 있는 것이 미국의 요구사항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삼성과 SK가 중국에 각각 대략 30조에서 50조에 달하는 금액을 중국에 투자를 이미 하였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량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 되고 있으니 미국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중국에서 생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과 SK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계속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할 경우에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그 자리에서 교체될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둘 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성과 SK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중 간에 펼쳐지고 있는 패권 장난은 동네 꼬마들의 애들 장난이 아닌 것이죠.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이것은요, 둘 가운데 하나가 죽어야만, 반드시 죽어야만 이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이 미국의 GDP의 3분의 2까지 따라왔고,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상당 부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느끼는 부담감, 이 미국이 느끼는 부담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저격하기 위해서 저격총, 즉 스나이퍼죠, 이 저격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 앞에서 머리를 들고 얼쩡거리다가는요, 머리에 먼저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 적을 겨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얼쩡거리다 먼저 총을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고요. 최종적인 적의 타겟은 중국이 되겠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비밀 공작 사업, 현장 그 액션을 하다 보면요, 같은 우리 편이라 하더라도 이 눈치가 없다거나
또 역량이 떨어져서 이 작전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편은 우리 편인데요. 이 우리 편의 이 멍청한 짓 때문에 이 열받고 악에 바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을 때려 죽일 수도 없고요. 또 이럴 경우는요, 적들보다 우리 아군이, 우리 편이 더 밉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보통 우리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과 SK가 중국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 첨단 반도체들은요, 중국군의 전투기, 중국군의 함정, 중국군의 미사일, 중국의 인공위성에 탑재되고 있고, 또 그 무기들이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에게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는 치포 동맹에 가입해달라고 하면서 삼성과 SK에게 공장을 철수하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SK, 우리 대한민국 정부 모두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이 삼성, SK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배신감이랄까요? 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미국은 너의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가 이 뒤로는 중국에게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로 아주 구체적인 또 아주 그 주도면밀한 그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요. 우리 그 발목에다 전자팔찌를 채워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자 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철수하지 않게 될 경우에 최악의 삼성과 SK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조차 교체될 수도 있다는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측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었죠. 바로 에버레디 작전이었습니다. 이 미국은 당시 CIA를 통해서 미군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아주 주도면밀한 작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18년 5개월 만에 김재규라고 하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시고 서거하신 적이 있었죠. 그러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아무런 배후 세력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쏘았을까요? 아직도 그런 순진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사망케 한 사건이 바로 1979년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벌어졌던 12.6 대통령 시해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가 앞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중국과 이중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2월 16일 데이비드 라일리 미국 해군연맹 총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호주가 미국 편에 확실히 서지 않았더라면 핵 잠수함을 못 얻었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볼 때 대통령실의 김성한 안보실장님 그리고 국정원의 김규현 국정원장님 뜬금없이 전직 핵 잠수함 부대 대령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의 말귀를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으니 자꾸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애둘러서 우회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에는 퇴직한 NSA 국장이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NSA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 최강의 도감청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의 전직 국장이 세미나 전에 비공개로 만나서 한 이야기는요. 한국이 감기에 걸리면 미국도 감기에 걸리고 미국이 감기 걸리면 한국 또한 감기에 걸린다. 이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에 의해서 무너지면 한국도 끝나는 거야. 우리 힘을 합해서 중국 공산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그날 저도 직접 만나서 명함도 주고받고 인사도 나눴습니다만은 이런 메시지를 우회해서 애둘러서 말씀을 하고 초연히 떠나갔습니다. 물론 더 많은 정보도 우리와 함께 공유를 했었죠. 저도 그날 많은 이야기를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 정도 전직 NSA의 국장이 미국에서도 거물인데 그런 거물 인사가 오게 될 경우에는 안 불러도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원의 정보관, 공작관들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 후배 요원들이 비밀리에 그분을 만났다면 다행이고요. 자,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날 삼각지에 있는 건물에서 그 모임이 있을 때 그 장소에 가보니까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대표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러시아, 몽골, 또 동유럽, 인도, 터키, 미국에도 다 정보망을 깔아놓고 실시간으로 정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도하는 순간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님이나 국가정보원의 김기현 원장님은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조 단위의 예산을 쓰면서 이 조그마한 인터넷 언론사보다도 정보망이나 분석력이 떨어진다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국가기관이 조그마한 그 일개 조그만 그 언론사보다 못하다 하면 이거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했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에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동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을 이 미국 측에서 알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 했겠습니까? 기가 찰 일이죠. 자, 중국 공산당이 6.25 전쟁 당시 중공군 298만 명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한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고 사실입니다. 게다가 서울 수도까지 다시 빼앗아서 우리는 불갑을 눈물을 머금고 일사후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들이 중공군 30만 명에게 포위가 되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또 혹한의 그 겨울 날씨에 흥남 부두까지 128km를 체감온도가 영하 50도 밑에 떨어지는 이 혹한의 이 추위를 걸어서 후퇴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미군들이 총에 맞아 죽었고 또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흥남 철수를 하면서 미군이 약
25만 톤에 달하는 이 군수물자를 전부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북한 주민 약 9만 8천 명을 그 배에 싣고 철수 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그 북한의 주민들을 실어오는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기독교로 종교로 바꿨던 개신교의 신자들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개신교회들과 연결이 되어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 물자를 받을 수 있게끔 후면에서 역할을 하였었고, 또 미국 교회들 덕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혔던 기술자들이 북한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대거 남하를 하면서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중화학 공업 발전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국가안전기획부, 초창기 때 중앙정보부였죠. 거기에도 이북 출신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미국은 한국 전쟁 중에 미군 178만 9천 명을 투입한 바 있었고, 680억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전쟁 전후 복구 비용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이게 680억 달러가 요즘은 뭐 얼마 안 되는 돈을 보일지 몰라도요, 1950년 또 우리가 휴전했던 1954년 그 무렵에 680억이라는 돈은요, 지금의 6,800억 혹은 6조 8천억 정도 이상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와 같은 비용도 전쟁 비용과 전후 복구 비용으로 투입을 한 바가 있었죠. 또 미국에선 1991년도까지 방위 분담금, 한미 간에 이제 치러야 될 이 방위 분담금도 미국에서 100%를 지출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준 바가 있었습니다. 자, 1960년대, 1970년대에 미국의 교회들은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것이 걱정이 돼서 분유가루, 옥수수가루, 담요, 옷가지 등 막대한 구호물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그때 고학년 형님 누나들의 그 옥수수빵, 그것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님, 또 김규현 국정원장님은 나이가 그래도 있으시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서 모르실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아마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구호물자를 받았다는 것은 김성한 안보실장님이나 김규현 국정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힘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이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했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에도 한미 동맹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없지만, 대한민국 수도서로 짓밟았고 6.25 전쟁 총 37개월 동안 34개월간 전쟁을 했던 바로 그 대상자, 중국 공산당의 수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기념관은 서울대학교 안에 도서관에 기념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상당한 모욕감,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학교에 있는 시진핑 기념관이 한미 동맹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가요? 겨우 그 정도의 감각과 정무 판단력을 가지고 대통령 보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집에들 다 가셔서 예쁜 손주나 손녀들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다가 지난번에 3월 달에는 미국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었죠. 당시 낸시 펠로시가 대한민국이 전에 들렸던 대만, 싱가포르,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국가 원수들이 그 낸시 펠로시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다 하면서 연극을 본다고 홀대하고 만나질 않았죠. 단지 전화통화 한 번만 했습니다. 자, 당시에 미국 측에서, 특히 미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이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 이와 같은 매우 격앙된 목소리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국가안보실장이든 아니면 국가정보원장이든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대통령님, 연극은 나중에 보시더라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싫든 좋든 한번 무조건 만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현재 작년에 그 바이든의 한국 방문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뭐 삼성, 현대, SK, LG 등 그 미국에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대접도 못 받고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고 하는 그 IRA라는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보복 혹은 뒤통수를 좀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개발했다고 하는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의 전자통신회사가 있죠. 그 화웨이 장비들을 모두 철수시켰는데 한국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 비밀 경찰서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 사실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퍼져 있는 23개나 되는 공자 학원을 철거시키지 않고 좀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야,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부를 못 믿겠어. 이런 좀 태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좀 보여줍니다. 자, 이런 부분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나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은 스스로 알아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이 두 분 다 공부를 잘하고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한 사람은 고려대학교 나왔습니까? 이 책으로 외교를 배워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매 보니까 책으로 외교를 배우고 사람관계를 배웠는지 이 현장에 이 실무 능력이 거의 제로, 0점이에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의 과장만 돼도요, 거래처의 상대편 대기업 회장님이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기업 회장님이 만약에 교회를 나가시잖아요. 그럼 자기는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회장님이 나가는 교회에 일요 예배에도 가서 참석을 합니다. 그 회장님 앉아 계신 뒷줄에 있다가 회장님 눈에 들려고 얼쩡거리는, 에? 이거는요, 민간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 국가정보원에 국장까지 하셨던 분 있었는데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뒤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도 제가 제 두 눈으로 그 교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안 맞아도요, 조직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편 회장님의 그 뜻에, 그분의 그 성향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